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단지 PD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출시 이후에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를 하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구매한 이유는 비교적 가벼운 목적으로 영상 시청도 하고 웹서핑도 하면서 펜도 조금 사용하고 메모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 4세대와 비교하면서 함께 써보니까 아이패드 에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와서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무조건 프로 4세대로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프로 4세대를 놓고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차이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나거든요. 무조건 최저가로 가면 에어 4세대 64기가 모델이 77만 9천원이라서 가장 저렴한 프로 4세대 대비 25만원 저렴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256기가 모델은 프로 4세대 11인치 128기가와 5만원밖에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 4세대로 간다면 64기가를, 프로 4세대 11인치로 간다면 128기가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프로 4세대 12.9인치는 또 다른 가격대라서 가격이 선택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고 사용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의 디자인이 아이패드 프로 4세대와 매우 흡사합니다. 후면에서는 카메라가 있는 부분 이외에 똑같다고 해도 무방하고 측면에서는 볼륨 조절 버튼은 똑같은데 전원 버튼은 에어 4세대에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가면서 커졌습니다. 전면은 상하좌우 베젤 굵기가 균일하게 들어간 것은 똑같은데 베젤의 굵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패드를 함께 놓고 봤을 때 그냥 봐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 측정해보면 리얼 베젤이 프로 4세대는 9mm, 에어 4세대가 10mm 정도가 나옵니다. 두께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에어 4세대는 6.1mm, 프로 4세대는 5.9mm입니다. 베젤부터 두께까지 프로와 에어 사이의 급 나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게는 저울에 올려보면 에어 4세대가 462g이 나오고 프로 4세대 12.9인치 모델이 662g이 나와서 들어봤을 때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프로 4세대는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하기는 다소 불편하고 에어 4세대는 약간의 무게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에 놓고 사용하거나 매직 키보드 등 액세서리를 통해서 손으로 들고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프로 4세대 12.9인치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 4세대 11인치는 471g으로 에어 4세대보다 약간 더 무겁긴 한데 한 손으로 잡고 사용할 수 있는 한계선에 걸리는 정도는 될 거예요. 외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이 에어 4세대가 더 다양해서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로즈 골드, 그린, 스카이 블루가 있는데 저는 무난하게 스페이스 그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 4세대는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만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에어 4세대와 프로 4세대 사이에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주사율이고 또 하나는 화면 밝기입니다. 먼저 주사율은 에어 4세대가 60Hz, 프로 4세대가 120Hz로 일반적인 사용간에도 차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작을수록 주사율의 변화를 더 쉽게 체감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에서 60Hz와 120Hz 사이에서 느끼던 차이와는 다를 수 있는데 영상을 계속 보면 프로 4세대의 화면 전환이 조금 더 부드럽고 에어 4세대의 아이콘 잔상이 조금 더 잘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120fps 슬로우 모션 촬영으로 잡은 모습이라 실제로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사율 차이 핵심은 애플 펜슬 사용 시 나타나는데 기본 메모 앱을 이용해서 애플 펜슬을 사용해보면 프로 4세대야 스펙적으로나 실제 체감 성능에서나 당연히 좋고 에어 4세대도 어라? 이거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반응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20fps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해서 눈으로 보는 움직임의 4분의 1 속도로 애플 펜슬의 필기를 따라가 보면 역시나 120Hz를 지원하는 프로 4세대가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 4세대는 거의 딜레이 없이 써지는데 에어 4세대는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펜을 오랜 시간 사용해서 반응 속도를 충분히 느낄 수 있거나 민감한 분들은 그 차이를 체감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즉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애플 펜슬을 사용하기에 더 좋은 환경인 것은 확실하지만 아이패드 에어 4세대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수준을 보여주고 다른 것은 다 마음에 드는데 펜 반응 속도에 대한 걱정 한 가지 때문에 프로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 화면 밝기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500니트고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600니트인데 두 아이패드 모두 야외에서 사용할 때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서 프로가 더 좋긴 하지만 구매를 결정하기 위한 요소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에 따른 화면 분할도 따져보겠습니다. 평소에 스플릿뷰나 슬라이드 오버를 자주 이용하는 사용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12.9인치가 확실하게 더 좋습니다. 에어 4세대 기준 2인치 차이, 프로 4세대 11인치와는 1.9인치 차이라서 사용하기 전에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막상 사용해보면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기본 메모 앱은 메뉴 인터페이스가 작은 화면에 맞춰 바뀌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팝업을 띄워봐도 프로 4세대 12.9인치에서 보는 느낌과 에어 4세대에서 보는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즉,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역시 화면 분할이나 팝업창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더 쾌적하게 프로 4세대 12.9인치를 선택하는 것을 권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패드든 갤탭이든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공부용 목적으로 태블릿을 구매한다면 디스플레이 크기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필기를 하고 자료를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데 사용해보면 정말 화면이 크면 클수록 능률이 더 좋아진다는데 100만 표를 던집니다. 공부를 핑계삼아 태블릿을 구매해서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위한 것이라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로 가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는 스마트폰용 프로세서인 A14가 들어갔고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는 태블릿용 프로세서인 A12G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긱벤치 5를 돌려보면 싱글 코어는 에어 4세대가 점수가 높고 프로 4세대는 멀티코어가 점수가 더 높아요. 절대적으로 두 아이패드 모두 충분히 강력한 점수이긴 합니다. GPU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컴퓨터 점수도 돌려서 확인해 봤는데 에어 4세대가 조금 더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미어 러시를 설치해서 영상을 불러와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시간을 비교해보니 에어 4세대가 프로 4세대보다 조금 더 빠르게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4K로 촬영된 소스를 6분 39초짜리 FHD 영상으로 렌더링하는 시간도 비교해 봤는데 편집 요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지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미세하게 에어 4세대가 조금 빠르긴 했는데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로딩 시간이 긴 편인 배틀그라운드 로딩 시간도 3차에 걸쳐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로딩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3번 모두 리얼타임으로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 테스트에서 에어 4세대가 약간 더 빠르게 로딩 되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에어 4세대가 조금 더 빠르게 로딩되었고 좌우 손가락의 터치 속도 차이가 있지는 않겠지만 좌우를 바꿔서 세 번째 테스트를 했는데 역시나 에어 4세대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정리해보면 퍼포먼스는 사실상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프로 4세대를 구분짓는 요소는 아닙니다. 단지 램 용량이 에어 4세대가 4기가, 프로 4세대가 6기가라서 향후 OS 업데이트를 생각한다면 프로 4세대가 분명히 우위에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샀던 아이패드 에어 2세대를 4세대 구매 전까지 6년간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계속 OS 업데이트를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안투투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총점에서 프로 4세대가 앞서고 세부 점수에서 GPU 점수가 프로 4세대가 더 높고 메모리 점수가 용량이 작은 에어 4세대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벤치 점수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태블릿은 영상 시청도 많이 하고 인강의 온강까지 다양하게 사용하니까 스피커 중요합니다. 프로 4세대는 쿼드 스피커, 에어 4세대는 듀얼 스피커이고 외형적으로는 4개의 스피커 구멍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소리는 당연히 프로 4세대가 더 좋아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데 에어 4세대의 소리도 평균 이상이라서 만족감을 느낄만 합니다. 프로 4세대와 에어 4세대의 소리를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그레이드 꿀란치 PD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그레이드 꿀란치 PD입니다. 잠금 해제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프로 4세대는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는데 잠금을 해제하고 나서 홈 화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화면을 한 번 더 터치해야 하고 에어 4세대는 전원 버튼에 포함된 지문인식 센서를 이용해서 터치 아이디를 사용하는데 한 번에 홈 화면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사용 뎁스가 하나라도 더 줄어드는 에어 4세대가 마음에 듭니다. 카메라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대단히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비교하면 확실한 우위에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광각과 초광각 2개의 렌즈와 라이다 스캐너, LED 플래시까지 기본은 갖추고 있는데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싱글 렌즈 딱 하나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하면 떠오르는 인물 모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태블릿에서 카메라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서 가격을 낮춰준다면 스펙을 떨어뜨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화상회의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참여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태블릿이 커지면서 노트북을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은 태블릿이고 노트북은 노트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사용 목적에 따라서 노트북을 대체하고자 한다면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의 매직 키보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비교적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펜도 사용하고 조금 더 큰 화면을 원하는 정도라면 아이패드 에어 4세대나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를 권합니다. 즉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 사이에 고민을 한다면 가격이나 용량보다는 본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사이에서 고민을 한다면 가격과 용량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꿀청자들의 아이패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기 있는 아이패드만 보지 말고 이 가운데에 있는 동그란 꿀단지 한번 눌러보세요. 구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꿀단지 PD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가 있죠. 이 영상도 한번 보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든 영상이고요. 이 영상은 정말 따끈따끈하게 최신에 올린 영상입니다. 최신 영상이에요.